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손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책, 무슨 책을 읽을까 하는 궁금증과 호기심에서 출발한 손앵커의 더 책방, 추천한 지인과 작가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합니다. 오늘은 최진석 교수의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머리도 옷처럼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으로 만든 헤어웨어 패션 기업인 주식회사 시크릿 우먼의 김영휴 대표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최진석 교수님은 현재 서강대 철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이 철학을 기반으로 한 인문학 강연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인문학적 통찰을 전해주고 계시죠. 팬덤이 있는 강연자이시기도 한데요. 그가 워낙 이 많은 강의를 하셨고 또 인기 강사이시기 때문에 구독자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책 별점 5점 만점에 5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각하는 힘, 노자의 인문학, 오늘부터 총 3부로 나누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동양과 서양, 근대와 현대를 비교하면서 노자 철학의 특색을 명확히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노자 철학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는지, 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철학, 결코 쉽지 않죠. 아니, 어렵습니다. 그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어려운 철학 이야기를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과 같이 얘기를 해주니까 생각의 탄생, 철학의 탄생이 이런 과정을 거쳤구나를 이해하면서 그 흐름을 타고 가니까 그래도 이해하기는 비교적 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치 옆에서도 교수님께서 이렇게 쭉 같이 설명을 해 주시는 듯 해서 읽기가 그래도 쉬웠습니다. 서문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입식 교육에 길들여진 한국인들은 인문학을 단편적인 지식으로 외우기 바쁘다. 하지만 인문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단순히 인문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닌 인문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야 한다. 노자가 무의자를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당시 노자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책에서는 지식과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인문적 사고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노자 철학의 탄생 과정을 비롯해 현대사회에 필요한 인문적 사고의 힘을 기르는 방법을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흥미롭게 풀어가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의 내용이 이 책의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왜 생각할 수 없게 되었을까? 물론 뭐 생각이 없는 사람 혹은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만 저자는 닫힌 생각 혹은 한쪽으로 치우친 편협한 사고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부로부터 강한 신념, 이념, 가치관 혹은 뭐 지적 체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 반면 경계에 있다는 것은 신념과 이념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며 통찰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이 경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 신념을 벗어난 나로 돌아가야 통찰력, 인문적 사고력이 생긴다. 오래된 현대 철학자 노자를 통해서 인문학적 힘을 배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생각의 틀을 깨는 정신적 자유를 회복하고 진정한 덕성, 진정한 행복을 가까운 일상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뭐 쓰신 목적이 되겠죠. 경계에 서야 한다라는 얘기를 저는 이 최진석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혹은 책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어 왔던 얘기인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요. 이제 최진석 교수님 강의를 여러 번 듣고 책을 몇 권 읽으면서 경계에 선다는 것이 무엇이겠구나 하는 건 좀 어렴풋이 감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생각의 힘, 노자의 인문학은 총 10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목록을 좀 살펴볼게요. 1강은 생각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2강, 생각하는 힘이 만든 역사. 3강, 유와 무로 완성한 노자의 사상. 4강, 가짜에 속지 않는 법, 관계론. 왜 현대 철학자 노자인가? 지가 아닌 명으로 본다는 것. 안다는 것은 결국 모른다는 것. 8강 무의,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리고 9강 불편한 법칙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10강 고유명사로 살아간다는 것,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의 내용의 생각의 탄생도 아주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9강과 10강은 과연 나는 일반 명사가 아닌 고유명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고유명사로 존재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1강, 이 생각은 어떻게 탄생했는가에서 짧게 메시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전화기, 컴퓨터, 물동이, 칫솔, 야구방망이 등 사물은 물론 민주주의, 국회, 독재, 법원 등 모든 제도 역시 인간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자연세계 위에서 부유합니다. 이런 점에서 삶의 방향은 바로 생각의 방향이고, 가치의 충돌은 생각의 충돌이며, 제도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와 직결됩니다. 다시 말해 생각을 추적하는 일이 삶을 추적하는 일이고, 결국 인간의 정체를 추적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노자는 중국 사람이죠. 중국을 이해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중국을 이해하려면 이 중국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중국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형태로 흘러왔는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리고 철기 시대로 이 도구의 사용의 변화가 이제 계속 이어오면서 인간 사고 능력의 변화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부의 흐름이 바뀌고, 그러면서 가치의 변화,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강은 이 도구의 출현으로 철학의 출현에 이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중국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제 현재 우리가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다소 진부하게까지 들리는 4차 산업혁명도 같은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새로운 도구, 과학기술로 인해서 우리도 가치의 변화, 그러면서 어떤 제도, 산업의 변화를 겪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생각하는 힘, 노자의 인문학 제1부로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도 옷처럼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패션으로 만든 헤어웨어 패션 기업인 주식회사 시크릿 우먼의 김영유 대표님, 좋은 책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손지혜였습니다.